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정치논평 꼭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사안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했는데 이 정부의 색깔에 대해서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은 아직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단지 우리가 봐왔던 이런 정부, 저런 정부, 저는 그렇게 단순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바이든의 방한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외부의 시각에서 이 정부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밖에서 보면 잘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 MBC 뉴스에서 제가 캡처한 이 화면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도는 보면 한미 강력한 안보 동맹 강조 그리고 대북 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대부분 언론 보도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대북 경고라는 부분이 과연 바이든이 이 표제에 동의를 할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 정치 논평에서 드렸던 말씀이죠. 문재인과 바이든이 통화를 했죠. 원래는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설왕설래가 아주 많았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봤을 때 마지막 순간에 뭐 한국으로부터의 이야기도 있었고 본인들 보좌진들의 의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대안들이 또 모색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회동 자체는 취소가 됐지만은 통화는 결국은 하긴 했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거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현 정부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이든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 말과 또 미국에서 그 시기에 나왔던 미국의 메시지, 즉 뭐 바이든의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바이든은 윤 대통령하고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못할 말을 미국 정부에서 대신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어요. 보니까 자 5월 21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백신 뭐 지원 이야기를 했었고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쪽이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인다면이라는 조건은 달았지만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럴 의사가 있다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그런 표제로 지금 상황이 실려나가고 있는데 전파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이때까지 입장을 바꿔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상당히 이빨이 안 맞는 부분이죠. 예.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사안 하나만 보면은 약간 어색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유화적인 제스처인 모양이다. 예. 너희들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 예. 뭐 처신을 바로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있죠. 네. 자, 그리고 22일 날 이번에는 어떤 벙커에 갔어요. 군사시설을 방문했죠. 여기서 또 이제는 바이든의 입이 아니고 미국 정부, 미국발, 워싱턴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한국 쿼드 추가 현재로서는 고려 안 해.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언론에다가. 쿼드는 뭡니까? 네.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일본, 미국, 호주의 향후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죠. 그게 윤석열의 또 공약이었죠. 그래서 공동안보 체제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흘러나오던 이야기가 하필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고려 안 해라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대북 경고의 메시지인가요, 이게? 아니죠. 한국 대통령 앞에 면전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혹시나 군사동맹 강화라고 한국 언론에서 계속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혹시 본인들의 메시지가 오해될까봐 미국의 진심이 오해될까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신경을 써서
워싱턴에서 이런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여러분의 나름의 해석의 여지가 다 있습니다. 사안들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런 접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 잘 다듬을 수 있으면, 비록 방향성이 다르더라도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화 통화를 했죠. 어제는 노컷 뉴스 말씀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뭐 다 나긴 다 났어요. 10분간 전화 통화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회동, 면담, 직접 대면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전화 통화로 대치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굳이 회동이 취소됐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한 거예요, 이것을. 굳이.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이걸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위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바이든의 메시지거든요. 예. 자, 이것은 5월 22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게 돼요. 실제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정이라고 지금 캡처에는 나와 있지만 윤 대통령과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문재인과의 회동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장소를 방문하게 된 내용을 앞뒤 맥락을 보면 여러 가지가를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 보도 내용을 봤을 때 문재인과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고 거기에 사전 점검팀이 와서 점검을 했을 거예요. 동선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산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겠죠. 그만큼 미국이 이 지금 한국 방문회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 정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특히 대북 성향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넘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보도 내용을 봤을 때 바이든이 미국에서 출발할 때도 5월 22일 일정은 없었어요. 5월 21일까지는 있었죠. 20일 날 한국에 도착하면 대기업 만나고 21일 날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고 22일은 원래는 비워져 있었어요. 하루가 통째로. 그런데 그걸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거죠. 문재인과의 회동이 취소됐죠. 하루를 다 비웠죠. 5월 22일 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침에 현대자동차 총수를 만난 것 같아요. 숙소에서 하얏트 호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 그날 일정은 2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큰 일정은. 두 번째 일정이 윤 대통령과 이 지하 벙커를 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동안에, 한국으로 날아오는 동안에 이 장소가 정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장소의 선택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왜냐? 갑자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경호를 위한 사전 점검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군사시설이라고만 언급이 나오다가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낙점이 된 거예요. 지하 벙커 시설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루 일정이 이거 외에 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려면은 복수의 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일정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통째로 비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양산으로 헬기를 타고 갔든 어떻게 했든 바이든이 내려갈 요량이었던 것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할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라고 봐야 돼요. 지금 한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추가로 말씀드린 다른 두 가지 부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 쿼드 가입 노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겠다. 우리 정부에서 뽑고 싶어 하는 제목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두는 새로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제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이 와중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내부에서 보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안 보는 것까지 본다. 특히 이런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지금 미국은 남한이 북한에
선제적 타격을 운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고 거기서 잘못하면은 한미 동맹으로 군사 동맹으로 엮인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수가 생기겠다. 그리고 북한은 핵탄두뿐만 아니라 그거를 미국까지 실어나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로켓도 가지고 있다. 심각하다.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항상 불법 남침에 적화 통일 야욕을 가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6.25 때도 그렇지만 북한과만 상관되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반대적 가능성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현실적으로 위험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면 몰수하고 이런 행동들을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대방 대통령에게 던지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박 3일이 엄청나게 불편한 2박 3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놓고 보면은 그렇죠. 국방력도 우리가 훨씬 뛰어나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북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상층부만 제거해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흡수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썼었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정부를 어떤 색깔로 분류할 것인가?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주고 받거니 하려는 것이냐? 협상의 자세냐? 예. 아니면 근본적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가진 그런 정부냐? 근본적 민족주의 색채. 이거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 민족주의란 말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다예요. 무조건 통일이 돼야 되죠. 그 과정,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근본적 민족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저는 미국이 우리 새 정부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우리가 뭐 그래. 우리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친미, 한미동맹 강화, 즉 친미죠. 친미 정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 실상은 엄청나게 민족주의적이다. 예, 미국도 필요 없다. 미국은 이용의 대상이다. 한반도의 민족 통일을 이루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서 우리 민족을 영광의 길로 이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라고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걱정이 우리 과거의 경험하고 최근의 경험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심지어 과민 반응으로 보일 정도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박근혜 때 최순실이 있었죠. 최순실이 어떤 성향을 가진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미국이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조합을 이번 정권에서 또 봤다. 윤 대통령과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준 그 동네 할머니들이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 이상 가는 일도 있었을 수가 있다. 실제 터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자, 미국은 알고 있겠죠,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친미 세력인 듯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우리를 수렁텅이로 끌어당겨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미국이 우려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동체 수용이라는 꼭지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지금 민족 종교나 민족 사상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의 융성기가 거의 도달했다. 그 국군의 융성기는 일단 한반도 통일을 기점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준비를 하고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지금 새로운 정부의 주요 세력들 지금은 요즘은 이제 언론의 레이더망이 사라져 있지만 최순실도 그렇고 그러한 할머니들도 동네 할머니들도 그렇고 그 시기가 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면 자기들이 미는 인물이 그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하죠. 그것이 근본적 민족주의 색채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사상이나 민족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허투루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임한다는 거, 흐름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든다, 내가 그 당사자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설픈 메시아론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어느 날 문득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 노력과 흐름이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영웅이 올라오는 것이지, 내가 영웅을 선택해가지고 그 영웅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키게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힘을 역이용하겠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근본적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통일의 방식, 어느 정도 희생이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창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은 바이든의 방한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다각도로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봤고, 바이든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색채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윤곽이 잡혀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의 출발은 지금 좋지 않아요. 본인이 쓰려고 했던 카드가 상대방한테 지금 읽힌 판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큰 혼란, 자가당착적인 혼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무리수, 이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